이쪽에 이제 엔드 들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라 그래서 B3고 이쪽은 이제 B3의 이제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인버트 시켜서 집어넣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드 신호가 들어갔을 때는 요 값들이 들어가고 회로 자체는 뭐 어떻게든 그림을 될 테고 서브젝트 신호를 따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요 신호하고 요 신호하고가 이제 5월 5월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신호가 이쪽에도 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구조의 제로죠. C0, C4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구조의 그런 이제 덧셈회로, 덧셈뺄셈회로 가지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뭐 로직 프로그램 찍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애드에다가 제로를 주고 서브에다가 제로를 주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다 제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둘 다 제로를 주면 이것도 이제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고 이쪽도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고 다 이제 0이 들어가겠죠. 엔드 케이스를 통과를 한 출력이 다 0이 될 거고 5월 지나서 또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이 이제 그대로 출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여기 이제 들어가는 값들을 찍어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0110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 값은, 이 출력 값은 그래서 011이더라. 그럼 이제 여기 사실 이제 문제인 거죠. 원래 전부 이제 B 쪽에 이쪽에 B3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그쪽에 이제 0000가 들어가도 여기가 1이 더해진 것처럼 나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거겠죠. 이쪽 값, 특히 이제 이가 여튼 잘못된 그런 이제 리저트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덧셈을 된 애들을 1을 주고 서브를 0을 주고 뭐 애들 A에다가 0, 10을 주고 B에다가 1을 줘서 0, 1, 00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이쪽에 이제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과가 출력이 011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요 비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뭐 세 번째로 애드에 제로를 주고 서브에 1을 주고 이제 서브트랙트 뺄셈을 이제 하는 경우인데 위에다가 주고 했더니 이제 뭐 시그마가 나올 텐데 제대로 나왔다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서 뭐 사실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여튼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TTL이라고 하면 TTL 디바이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끊어져 있다고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1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1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브에 제로를 얻더라도 뭐 이쪽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요 어딘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어딘가에서 끊어졌다고 하면 1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폴트는 어디서 발생할 거냐? 그러면 요 LSD 인풋에서 발생을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아닌 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뭐 넣었더니 제대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요 케이스는 아닌 거고. SM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른 문제는 C0 인풋 쪽에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C 인풋 쪽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 어디선가에서 오픈된 이제 이런 문제가 TTL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TTL의 경우니까 이제 이제 입력인데 디스커넥트에 대해서 하이도 로드 아닌 그런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제 하이처럼 이제 동작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 자체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 생각해. 이쪽 부분, 이쪽이 아니고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 사이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또 해보죠. 그러면 엔드 게이트와 사이에서 서브와 사이에서 디스커넥트 있다고 하면 그래서 디스커넥트 된다는 얘기죠. 서버하고 엔드 게이트 사이 어디선가 만약에 이제 끊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될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엔드하고 서버가 다 영인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얘가 끊어져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TL이라고 하면 요 엔드 게이트 TTL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어떻게 발생할 거냐. 예를 들어서 A가 0, 1, 1, 0고 예를 들어서 B가 0, 0, 1, 1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이쪽에 들어가는 신호가 다 하이로 동작을 하겠죠. 하이로 동작하면 이쪽에 B 바가 들어오는
하시면 될 거고, 자, B 바가 입력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B 바가 1, 0, 0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출력이 0, 1, 1이고, 그 다음에 1, 1이 되는 게 0이고, 올라서 1, 1이 되는 게 0이고, 1이 되는지 우리가 C4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잘못된 이제 결과가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십진수로 3이고 10진수로 6이 될 텐데 원래 더하 0하고 이제 더하 0, 0이면 이제 동작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3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웨드가 1이고 서브가 0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add가 1이니까 b가 들어갈 테고 이쪽에도 서브가 이제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 1, 1이니까 b의 y에 해당하는 게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end도 말하자면 저기 여기가 end고 이쪽에 end도 여기가 이제 서브인데 이쪽이 끊어졌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때문에 이제 얘가 이쪽 부분은 파이처럼 동작을 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B가 바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둘 다 이제 오 게이트에 B 바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둘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이제 1이 되는 거죠.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니까 무조건 1, 1이 더해지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값과 무관하게 그래서 A가 0, 1, 1, 0고 B가 저처럼 0, 0, 1, 1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값은 여기 1, 1, 1, 1이 들어가서 시그마가 1 들어가면 0이 되고 1 들어가서 1이 남고 이렇게 되는 이상한 잘못된 출력 값이 나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할지에 따라서 뭐 잘 살펴보면 이게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같은 경우 이제 요 선이 이제 끊어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건데 이쪽이 끊어졌을 때하고 이쪽이 끊어졌을 때하고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VHDL 코드를 같이 한번 보면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한 비트짜리 애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이름은 뭐 add1이라고 줬고 엔티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이 A, B하고 C인이 다 입력이고 아티투짜리 S가 썸에 해당하는 실력이고 이제 캐리 위로 올라가는 캐리 뭐 S에다가는 A exclusive or B exclusive or C 이렇게 주고 C 아웃에서 에다가는 이제 A and B or A and C or B and C 뭐 이렇게 주면 되죠. 뭐 우리가 당연히 앞에서 살펴봤던 풀 레더 서킷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엑스클루시브 괄호는 뭐 쳐도 되고 어차피 이쪽을 먼저 하나 이쪽을 먼저 같은 결과를 주면서 그래서 여튼 값이 세 개 중에 하나가 1이거나 세 개가 1이거나 그러니까 하면 이제 출력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이 출력이 나오려고 하면 밑에서 올라온 K나 A, B 세 개의 이제 입력값을 주는데 입력값 중에서 1이 하나 이렇게 나오거나 1이 세 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최소한 1일 때 위로 올라온 K가 발생하는 거죠. A, N, B나 A, N, C, B, N, C 좀 밑에서 올라오는 값하고 또 더해지는 값 두 개까지 해서 세 개 중에 최소한 두 개가 1이면 위로 올라간 K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조금 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이건 이제 4비트 헤더라고 이름을 줬고 4비트 헤더인데 그래서 이제 입력 밑에서 올라오는 키는 이제 하나겠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 뭐 이렇게 C이라고 했고 A하고 B하고 S인데 A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빅 벡터로 해가지고 3 다운 투 제로니까 3에서 2, 1, 0 뭐 이렇게 4개의 비트가 들어가는 거고 B도 빅 벡터로 해서 3, 2, 1, 0에서 4개의 비트고 여기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3에서 0까지 S로 되죠. 그래서 4개의 비트씩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고 이제 C 아웃은 이렇게 한 비트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내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고 이게 인터미디어 시그널로 뭐 C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캐리들을 쭉 받아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려는 건데 이거는 4 다운 투 제로니까 5개의 비트짜리를 하나 둬서 뭐 결국 이 안에 C 5 4 3 4 3 2 1 0에 해당하는 5개의 비트짜리를 둬서 얘를 여기다 받아서 계산하고 얘를 받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서 이쪽에 하나를 내고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C0에다가 이제 여기서 새로 이제 인터미디어 시그널을 만든 요거는 C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포트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내부에만 존재하는 그런 노드가 될 테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를 받아서 A, B 하고 C인데 이제 C는 3 down to 0. 그러니까 A도 4비트고 B도 4비트고 S도 4비트고 C는 이제 4비트가 아니라 5비트였는데 여기가 이제 4부터 0인데 4부터 0가 아니라 3부터 0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제로인 녀석은 제로끼리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1은 1끼리 해서 좀 맞춰가지고 같이 어차피 여기 이제 4개니까 어차피 3, 2, 1, 0고 3, 2, 1, 0고 3, 2, 1, 0고 이것도 3, 2, 1, 0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썸으로 들어가도록 같은 인덱스에 있는 녀석이 이제 계산돼서 들어가도록 하고 대신 위로 올라오는 캐리는 어떻게 되면 4 down to 0니까 요 위에 쪽으로 출력이 나올 때는 요렇게가 이제 요런 것들 하고 계산이 되고 물론 이제 요 밑에 계산될 때 C의 경우에는 C에 3, 2, 1, 0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서는 0, 0, 0 계산해서 1로 1, 1, 1 계산해서 2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C에 4 down to 1까지의 한 비트씩 아래로부터 이제 좀 계산한다고 치면 A and B, A and C에 여기는 이제 3 down to 0로 해가지고 0, 0가 계산돼서 1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B하고 C에 3 down to 0에서 0, 0가 1로 1, 1이 2로 2가 3, 3이 4로 계산 결과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요 출력으로 나올 거는 캐리 비트들 중에서 제일 상위 비트 C4에 대한 출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 이제 4비트 애더에 해당하는 그런 회로라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패키지 뭐 이렇게 돼 있고 패키지의 이름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뭐 엔티티 뭐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게 추가가 돼 있어요. 다른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컨스턴트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 그러니까 엔티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걸 새로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미리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둘 수 있고 요 안에는 지금 보면 이제 NMPQ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서 이제 상수로 정의를 컨스턴트라고 되죠. 요거 이제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리저브드 워드라서 상수를 정의할 때는 컨스턴트라고 앞에 쓰고 그 상수에 해당하는 이제 기호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뭔지 컨스턴트인데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컨스턴트고 걔는 인티자고 인티자 값으로 6이다 이런 뜻이죠. 뭐 여기 콜론 있고 완전 이제 이 신텍스는 다 맞춰야 될 거고 시험 같은 데는 뭐 신텍스를 맞추라고 나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n이라는 인티자는 6이고 여기 이제 이때 보면
P가 있는데 P는 인티저인데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얘는 7인 거죠. 하나는 6비트고 하나는 7비트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덧셈배로 같으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항상 발생하니까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 비트가 더 큰 어떤 메모리 사이즈를 가진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이 필요로 배리어블이 필요할 거라 그런 벡터 타입의 변수가 필요할 거라 뭐 이런 걸 이제 준 거고. 그래서 M은 요 6에 여기 이제 별표 2개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랭귀지마다 다른데 VHD에서 이제 별표 2개를 쓰면 여기 이제 거듭 제로가 해당하는 랭귀지에 따라서 보통 이제 꽃갈 모자 모양 그걸 쓰기도 하는데 또 많은 또 랭귀지에서는 이제 별표 2개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별표 2개를 써서 2의 n승 이렇게 하면 2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인티저인데 특별하게 이제 2의 6승 여기서 여기 6이고 요거 이제 인티저고 이제 2의 6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값이 2의 6승이니까 2의 6승 88 64 이런 값이겠죠.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이니까 7이고 2의 7승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값으로 상수로 딱 정의를 하는 그런 상태고. 뭐 이런 걸 이제 쓰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클루드를 이용하겠다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실제 이제 VHD의 코드를 짜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시켜줘야 되고 상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미 이제 회사에 따라서 알터라나 이제 자일링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패키지 안에 뭐 이런 모듈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쓰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 여기부터가 이제 회로에 해당 설명이고 이름을 이제 6의 비교 2의 언더스코어 16 이렇게 이름을 넣고 포트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는데 A, B 그다음에 이제 리절트는 이제 썸에 해당하게 될 테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 이제 C 아웃에 해당하는 것 이름을 뭐 조금 다르게 줬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애드 서브라고 하는 우리가 덧셈도하고 이제 뺄셈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덧셈과 뺄셈일 때에 뭔가 이제 실제 이제 덧셈과 뺄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비트를 이제 입력을 하나 더 추가를 받게 했는데 그래서 A, B를 우리가 앞에서는 4비트 빛 벡터로 해가지고 벡터 타입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인티저로 정의를 하고 인풋인데 인티저하고 레인지가 0에서부터 m 빼기 2까지 그래서 m이 이거 값이죠. 2의 6승 빼기 8864에 빼기 63까지 0에서 63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6개의 비트 빛 벡터인데 5 down to 0로 한 거하고 동일한 그런 방식이죠. B도 인풋이고 인티저하고 레인지가 0부터 63까지 이렇게 해주셨고 리절트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티저하고 레인지가 0부터 63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6개의 비트, 6비트에 해당하는 그런 2개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이제 덧셈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조금 이제 이게 좀 이제 복잡해요. 복잡한데 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계산 이게 이제 그 회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앞에서 살펴봤던 거는 이제 회로 익스클루시브 오어하고 엔드 오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이게 이제 인티자니까 이제 인티자 타입의 그런 베리어블을 이용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코드 자체가 그냥 덧셈, 뺄셈 뭐 이런 걸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프로세스니까 이제 뭔가 그 뒤에 오는 베리어블들의 변화가 있을 때, 뭐 A 값이 바뀌든지 B 값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제 덧셈, 뺄셈 뭐 할 거나 뭐 바꾸든지 하면 이제 그 바뀐 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출력을 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인데 뭐 그래서 앞에서는 인터미디어 시그널 뭐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썼고 여기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썼는데 베리어블하고 시그널하고 약간의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유저가 사용할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이 안에서 이거는 인터미디어 시그널은 일종의 정말 이제 노드처럼 되어지고 이 베리어블은 꼭 실제 노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계산할 때만 잠깐 쓰일 수도 있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베리어블로 둘 수 있다. 뭐 어쨌든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어블 두고 이거 인티자인데 레인지가 0부터 Q 빼기 1이니까 Q가 여기 2의 7승이었죠. 2의 7승 빼기 1이니까 127까지 여기서 한 비트가 늘어난 거죠. 6비트가 7비트로 이제 늘어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는 상황까지도 처리를 사실은 해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이제 뭐 애드하고 이제 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가 0이면 이제 에디션이 되고 0이면 에디션이 되는데 R이라고 하죠. 여기 베리어블 타입인 경우에 이건 이제 바깥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값을 어사인할 때 베리어블에 어사인할 때는 보통 화살표 크다 작다 해서 이제 크다 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썼었는데 이 경우에는 콜론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 약간의 차이. 이 값이 이제 베리어블로 쓸 때는 요 뭐 일종의 요 안에서만 동작하는 거, 요 밖에서가 아니고 요 어떤 특정 구조 프로세스 안에 베리어블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니까 요 안에서만 동작하는 베리어블, 로컬한 베리어블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런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콜론을 써서 이퀄 어사인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A 더하기 B. 아까 인티자로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베리어블 인티자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덧셈 뺄셈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덧셈을 써서 A 더하기 B. 근데 숫자 두 개를 우리가 덧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내부 회로는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 익스프레시브 원이 O, AND 그런 데이터를 써서 회로를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써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VHD의 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회로를 프로그래머블 이제 로직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 중에 적당하게 이런 계산이 되어지도록 하는 회로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서 알아서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한 엑스크루시브 원인 뭐 엔드 오를 막 쓰는 게 이제 지루한 그런 코딩 과정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그럼 이제 그냥 덧셈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데 덧셈을 하면 RR에 이제 그 계산 결과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7비트고 여기 6비트니까 6비트 두 개를 더해가지고 7비트에 들어가니까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버플로우 없이 계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S면 이제 S라는 얘기는 요게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제 애드 언더스코어 서브가 1이라는 얘기고 그럴 때는 이제 R 안에다가 A 빼기 B를 한다. 그러니까 B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AND 있고 요 조건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RR이 M보다 작으면, 그래서 M은 이제 잠깐 넘어갔는데 2의 6승, 그러니까 6비트로 해결, 덧셈을 했거나 뺄셈을 했을 때 6비트 내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리절트가 이제 리절트라고 하는 배열이 6비트짜리였죠. 이렇게 3까지. 거기에다가 지금 계산 결과 RR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넣을 거예요. 뭐 이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결과. 그래서 요 리절트라고 하는 건 이 밖에서 외부 포트로 되어 있고, 밖에서 말하자면 이 전체 그 코드 전체에 선언되어 있는 거라, 우선은 콜론이 아니고 써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해가면서, 만약에 VHDL 가지고 코드를 써서 해보게 되면 이제 그때에는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고,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이 하고, 캐리 바로 위에 올라가는 캐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아니면 else라고 하는 얘기는 RR이 N보다 뭐 작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6개의 비트로 모자라서 7번째 비트가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캐리 바로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고, 위에 하나 뭔가 위로 올라가는 업 캐리가 발생했다는 그런 값을 얻으면 되고, 리절트에다가 뭐냐면 RR에서 M을 빼고, 그 M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여기 이제 여기가 지워졌으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6승이니까 결과가 2의 6승보다 더 큰 값인데 2의 6승만큼을 빼면 2의 6승이 결국 그 7개의 비트 중에 1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이, 그래서 1, 0, 1, 0, 0, 0, 뭐 이렇게 6개의 비트, 이렇게까지 6개의 비트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여기 64고 뭐 31, 뭐 16,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요 64에다가 빼면 그럼 1, 0, 0, 0, 0이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RR이고, 여기서 RR에서 M을 빼면 이제 M이 64고, 64를 빼면 0,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0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뭐 7개의 비트가 여기서 RR에서 M을 뺀 나머지를 이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는 이제 7비트짜리니까 요 위에 6비트짜리니까 7번째는 이제 어차피 어사인할 그 메모리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무시가 되고, 밑에 것만 저장이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키 하나가 여기 1로 들어가서 끝내는 이런 형태로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이게 덧셈 뺄셈 뭐든 뭐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하면 숫자 2개가 있는데, 숫자 2개가 큰 숫자, 뭐 양수 2개가 있는데 양수 2개가 큰 숫자면 당연히 이제 넘어갈 테니까, 당연히 이제 원래 6비트를 했건 8비트를 했건 뭐 몇 개의 비트를 사용했든지 간에 큰 숫자 2개면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그 메모리 스페이스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비트를 추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위로 올라가는 캐리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출력을 아예 한 비트를 늘려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해도 더 편하고 훨씬 쉽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컨스턴트를 이제 쭉 정의한 부분이 없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숫자를 썼어요. 앞에 했던 것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같으면 여기서 요 n 뭐 이렇게 있는 요 앞에 값들 바꿔서 여기 6인데 6 대신에 만약 이걸 8을 쓰면 8비트, 9비트 이렇게 알아서 값이 다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숫자만 바꿈으로써 몇 비트 얼마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를 그냥 우리가 쉽게 한 숫자 하나 뭐 나머지 이렇게 이 뒷부분을 바꿀 필요 없이 이것만 바꿔가지고 전체 우리가 뭐 계산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좀 더 잘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을 하는 뭐 그런 거긴 할 텐데 뭐 어쨌든 좀 더 간단한 형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같으면 이제 8비트 0부터 255까지 0부터 250까지의 숫자 두 개 A하고 B 이 숫자를 입력으로 갖고 출력을 0부터 511까지를 낸다고 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더해서 255가지고 풀자가 나오든 큰 문제 없이 출력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는 A 더하기 B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덧셈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덧셈은 아니고 이제 bitwise and 그러니까 입력 두 개를 갖고 이제 출력을 내는데 입력 두 개가 뭐 지금 이제 요거 같은 4비트죠. D하고 G가 둘 다 4비트고 출력도 4비트인데 여기 이제 그냥 AND를 했죠. 그래서 각 비트마다 그러니까 D의 최상위 비트, G의 최상위 비트, 그 다음 비트를 해가지고 각각 비트와이즈로 AND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Y로 나오고 이제 덧셈하고 당연히 다른 이런 것도 이제 덧셈해보는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ALU 같으면 이제 덧셈하고 로지컬한 이제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도 이제 좀 이제 복잡한 자, 이거는 이제 8비트 ALU인데 캐스케이디드 그랬으니까 4비트짜리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예요. 뭐 우리가 요즘 강의에서 이제 살펴본 거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원래 그 제대로 동작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뭐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 입력을 받았는데 K Y자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Y자가 빠지고 하여튼 K인 해가지고 입력을 하나 받고 한 비트짜리 입력을 받고 이제 모드는 지금 2 down to 0 그랬으니까 이제 3개의 비트죠. 그러니까 보통 ALU가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뺄셈도 A 빼기 B도 있고 B 빼기 A도 있고 뭐 bitwise and bitwise 뭐 익스플로시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그 모드들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기다가 주어줘요. 입력을 받는 부분으로
그래서 얘기했으면 std 로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비트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std 로직은 이게 1, 0만이 아니고 뭐 하이피던스, 뭐 위크 1, 뭐 위크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타임에 따라서 아직 완전히 일이 안 되고 일에 가깝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디스커넥트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제 그런 상황들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때에 값이 충분한 시간을 주면 뭐든지 다 일이 되고 뭐 원하는 그런 값이 될 텐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전까지는 값이 완전히 일이 아니고 완전히 0도 아니고 중간값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면 뭐 그런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똑같아요. 비트를 쓰는 거하고 똑같고 여기 이제 std 로직 뭐 벡터 3개 비트짜리고 입력은 7 다운 투 0니까 8비트짜리 A도 8비트, B도 8비트 뭐 같아야 될 테고 출력도 sum out이 이제 8비트짜리고 위로 올라가는 키가 있고 그래서 오버플로우 이건 이제 ALU 칩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되겠죠. 두 개를 더했는데 그게 8비트로 결과가 안 나오고 9비트, 8비트보다 넘어가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의 출력이 미리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걸 좀 표현하기 위해 그런 이제 출력 포트가 될 거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할 텐데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그래서 컴포넌트부터 N 컴포넌트까지가 지금 요 ALU의 내용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LU의 여기 보면 이제 A의 74382라고 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포트를 맞춰주고 할 텐데. 요 지금 이 컴포넌트 A의 74382에 해당하는 거에 입력 포트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엔터라고 하는 뭐 회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 안에 따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대신 이제 여기 컴포넌트 되는 부분 사이에 포트에 대한 정보,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데 인풋 쪽으로는 뭐 S도 비슷하죠. S가 이제 셀렉트하는 어떤 모드인지 셀렉트하는 거, A, B는 이제 입력, 4비트짜리죠. 4비트짜리 두 개. 그다음에 C는 이제 1비트짜리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키. F는 이제 출력. 해당하는 거고 4비트짜리 CN4는 출력인데 캐리아웃 캐리가 위로 올라가는 캐리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이렇게 얘가 포트를 간주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74382는 4비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8비트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야 돼서 외부에서는 안 보이지만 중간에 이 두 개의 74382 칩을 붙이는 연결하는 그런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노드를 이제 인터미디엇 시그널로 캐스케이드 와이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1비트, 1비트짜리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실제 이제 내용은 이제 비긴부터 시작을 하는데 비긴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두 개를 그냥 두 개 이제 컴포넌트 우리가 A7438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G1이라고 하는 것도 H7438이고 G2도 H7438이라고 해서 그것들 연결만 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다 4비트여서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가 이제 더 나오죠. 오버플로우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컴포넌트 쪽에서 이제 이름이 정의가 돼서 각 포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말하자면 저희가 C2고 CN4고 여기가 오버플로우고, 여기가 이제 F고 B고 A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포트를 정의한 건 여기에 요 밑쪽에 모든이 모드도 있는 거예요. S가 있어야 되죠. 이쯤에다가 S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 회로의 포트들은 A하고 B하고 B하고 이게 정되지 8비트고 7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출력이 이제 F 똑같이 이제 F 돼 있고, 다음에 Cin, Cn4 똑같은 이름, 컴포넌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의한 건 이제 모드 A인, 여기 이름을 이제 A인으로 적고 B인으로 적고, 또 모드라는 이름으로 모드라는 2 다운 제로로 적고, 그 다음에 sum of carry out 이렇게 넣죠. carry out, overflow, carry in. 스펠링이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overf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포트 맵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이제 밑에 쭉 실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는 부분이죠. 포트 맵부터 C인하고 캐리인하고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요것 중에 하나는 이제 G1이 될 거고, 하나는 이제 G2가 되겠죠. G1하고 G2를 똑같은 칩이지만 이제 이름을 하나씩 주고, 그거를 순서대로 쭉 맞춰줄 텐데, C인에 이거를 넣어주고, 캐리인을 이제 이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2, 1, 0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3, 2, 1, 0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3, 2, 1, 0를 이쪽하고 연결을 해주고, 이 사이에는 이름을 아까 캐스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출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CN4에 여기 연결되어 있고, C인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드가 USM 이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어차피 같은 오퍼레이션 해야 되니까 두 개의 칩이 덧셈은 덧셈, 빼셈은 같은 오퍼레이션 하니까 이제 같이 연결해 주면 되고, 출력이 이쪽 G1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사실은 뭐 의미가 없고, 이쪽에는 오버플로우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쪽을 이쪽하고 연결해주고, 목재
시즌하고 나온 이쪽에 캐리 아웃을 연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도 7에서부터 4까지를 이쪽에 7에서부터 4까지를 이쪽에 그래서 7, 2, 4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은 특별하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걸 8비트짜리를 4비트씩 반반씩 나눠가지고 아래쪽 물론 이제 다 똑같이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3, 2, 1, 0를 연결하고 여기 7, 6, 5, 4를 연결하면 완전히 뭐 엉망이 되겠죠. 같은 비트가 같은 쪽으로 연결되도록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되도록 해서 연결을 하고 대신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에 업 캐리가 이쪽에 밑에서 올라온 캐리가 연결되도록 이렇게만 잘 해주면 어쨌든 지금 이제 2개 돼가지고 8비트를 만들었는데 4개 돼가지고 16비트를 만들 수 있고 6개를 가지고 32비트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로 이렇게까지 살펴본 걸로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봤듯이 또 여기서 살펴봤듯이 그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은 보통 이제 VHDL 코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뭔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에 이제 만든 VHDL이나 아니면 베릴로그로 만든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회로를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그 회로에 해당하는 것들이 꽤 많은 회로들이 이미 이런 이제 매니팩처러들이 만들어서 거기 라이브러리에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컴퓨터 랭귀지도 많은 이제 펑션들이 이미 뭐 어떤 기본적인 펑션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펑션을 누군가 만들어둬서 또는 아니면 그 컴파일러를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다가 매뉴얼 같은 거 찾아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회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바꾼 것처럼 컴포넌트라는 명령을 가지고 뭐 하여튼 그게 어떤 회로인지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걸 이제 포트 맵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이미 만들어져 이제 여러 가지 회로들 그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이라도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회로를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제 실장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하고 이 7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그 플립플롭을 이용한 회로를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회로가 이제 카운터하고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회로였는데 그 카운터하고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뭐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익숙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실은 이제 다 살펴봤던 거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연결하는 방법이 뭐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네 개라고 하면 JK 플립플랍을 이용할 수 있고, 그 JK에다 하이를 두고 1, 거기서 VCC라고 이야기를 두고 토글 모드로 동작시키는 거죠. JK에다 하이를 줘서 하이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VCC라고 써도 되고, 여튼 토글 모드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VCC라고 치고, 그리고 이쪽에 그 이렇게 이제 출력이 있고 이렇게 그 클락 입력이 있을 텐데, 클락 입력 쪽에 앞쪽에서의 출력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쓰면 여기 C하고 C하고가 똑같은 클락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뭘 그냥 클락 펄스가 들어올 텐데, 클락 펄스가 몇 개 들어왔는지를 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뭘 하는 거냐 하면 세는데, 카운트를 하는데, 펄스 뭐라고 했는데 개수를 세는 거예요. 클락 펄스의 개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전에는 0이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들어오면 말하자면 2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펄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 이미 좀 살펴봤지. 어떻게 세는지도 다 알고. 아는 거리긴 한데 그래도 복습병에서 같이 한번 보죠. 클락 펄스들이 물론 이제 그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를 센 결과는 여기에 출력을, 그 플립플랍의 출력을 나타나고, 얼마큼이냐는 이제 DCBation, 요게 이제 MSB고 이게 이제 LSB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이 바이너리 넘버가 몇 개나 클락 펄스가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값이 있고,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으면 이제 0부터 다시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있고, 그래서 뭐 모든 이제 플립플랍들이 다 이제 토글 모드 동작하죠. 이렇게 되고, 언제냐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버블이 있으니까 클락 입력 쪽에 네거티브 고잉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토글 모드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아웃풋은 뭐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BCD의 순이고 여기가 LSB, MSB 제일 큰 수, LSB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4개의 플립 플랍이면 4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되죠. 예를 들어서 4비트 4개의 플립 플랍이 있다면 4비트 바이너리 넘버고, 그러면 이제 0부터 15까지 15개를 세면 다시 16번째는 다시 0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0000부터 그다음에 0001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네거티브 고잉 트랜지션이 클락 입력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클락 입력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1111 다음에는 이제 0000으로 바뀌어가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값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어싱크로너스 카운터의 가장 큰 단점은 출력 그 A 지금 같은 D C, B, A로 나오는데 그 출력 값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D, C, B,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시점에서 A 출력이 나올 때는 타임 딜레이, 여기서 이제 시간 따라서 이 첫 번째 플립플랍 A의 타임 딜레이가, 그리고 타임 딜레이만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출력이 바뀌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 두 번째 플립플랍에 영향을 주면 여기서부터 타임 딜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가장 큰 단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클락 펄스 여기가 딱 떨어진 시점에서 DCBA가 다 쫙 바뀌냐, 그렇지 않고 하나씩 조금씩 타임 딜레이가 있으면 조금씩 하나씩 바뀌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잘못된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지만 서페스가 계속 붙어 있는, 연달아서 쭉 붙어 있는 플립플랍들의 리스폰스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이제 써야 될 거다. 근데 그 다른 방법은 이제 싱크로너스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지금 여기